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대목을 짚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하는 저출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반려동물이 저출산율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듯이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TV도 반려견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들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SBS 동물농장, 옛날에도 제가 즐겨봤고 지금도 보지만 그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방송국마다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의 핵심은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반려견 천국으로 변했는데 이런 환경이 바로 뜻밖의 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율 하락의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출산율을 끌어올려야 될 책임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엉뚱하게도 반려동물과 노느라고 반려동물과의 사랑에 빠져서 저출산율을 방조하고 있다,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이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총대를 매야겠다 하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외국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방한했던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여성 대통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커털린의 여성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반려견을 태우고 다니는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린다더라. 그러나 나도 반려견을 2마리 키우지만 반려견이 우리의 정말 소중한 아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쫙 나왔습니다. 저는 이 헝가리 대통령의 마음에 숨어있는 속내는 아마도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멍멍이하고 고양이를 키우느라고 사람이란 존재를 잊고 사는, 사람의 귀한 걸 잊고 사는 대한민국은 망조를 든 것 아니냐라는 경고 같은 걸 하고 싶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그 발언에 공감을 해서 사설까지 떡 내보냈습니다. 전 잘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보도가 난 지 단 며칠 뒤에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추석 인사, 대국민 추석 인사 촬영 때 실수를 했습니다. 두 부부는 다문화 아이들 10여 명을 초청을 해서 반려견, 한남동 관저에 있는 반려견 2마리, 세로미와 토리를 같이 섞어서 떡하니 출연시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릴리스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이들과 대통령이 해피하게 있는 모습 앞에 2마리 정중앙에 반려견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진을 찍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이들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보다 멍멍이가 주인공이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부부가 사려 깊지 못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더 떨어뜨려서 대한민국의 망조를 들게 하는 모양새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특별히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건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그게 저출산율을 부채질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신문방송에서 난다면, 심지어 외국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그런 지적을 했다면 당분간 자제하는 게 옳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저는 답답합니다. 자, 자세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 들러리가 맞습니다. 반려동물이 그날 대통령 부부의 추석 인사의 주인공입니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에 홀가분해진 대통령 부부는 이렇게 멍멍이를 안고서 둘이 또 개를 앞에 대통령이 직접 안고서 다시 한번 기념사진 포즈를 잡았습니다. 자, 이게 써니를 품에 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고 김건희 옆에는 대형견 세로미가 떡 좌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국민 추석 인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감을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거하고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친근감을 유지하려고 이런 사진을 찍었다라고 아주 선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생각이 너무 짧았다. 부부가 모두 연예인병에 걸렸다.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잊은 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추석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얄미운 친구 박지원이도 국민보다 개가 먼저입니까? 라고 대뜸 물어봤습니다. 이해 못할 게 아닙니다. 물론 그전에 문재인이도 멍멍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건 일상 속의 청와대에서 모습이었지. 명절날 국민에게 하는 인사에서 멍멍이를 들고 나오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동시에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인구가 4천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4천만 국민들에게 대통령 부부는 이렇게 여유롭게 삽니다 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자제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반려견이 의지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할 때 대국민 메시지를 이게 대신하는 그런 그림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잘못됐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사는데 뭘 어때 하면서 국민 다수가 알게 모르게 그걸 따라하는 점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한남동 관저에 지금 13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미국 스타일로 해서 퍼스트 펫 제1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많이도 키웁니다. 멍멍이 8마리에 고양이는 5마리라고 지난해 SBS TV 동물농장에서 밝혔습니다. 지금은 한두 마리가 더 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가 잃었다 유산을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유기견을 입양했다라고 그때 털어놓았던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동물농장 동영상 편집한 거를 여러분과 함께 한 41초 됩니다. 이걸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유기견을 제가 입양을 계속 해왔더니 이제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자, 보셨습니까? 대통령 부부의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송 끝에 개들과 나뒹구는 대통령의 이런 모습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벌러덩 누워있고 그 옆에 개 2마리가 같이 그야말로 친근하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좋아하는 분도 적지 않겠지만 굳이 저럴 필요가 있냐 하는 시선이 저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가 시도 때도 없이 반려견을 등장시키는 건 분명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 요인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부인 성명을 내거나 그런 반박을 한다면 그야말로 망조던 나라의 대통령실이라는 비난을 받아서 쌉니다. 더구나 헝가리 대통령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몇 개월 전에 세계 최저의 출산율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주 숙연한 표정으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정책과 현안을 두고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를 가지고 따져보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보여준 전형적인 케이스가 그날
반려견을 들고 나온 추석 인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칼럼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평론가 조우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망신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쓴소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를 지금의 1,000만 명에서 500만 명 이하로 떨어뜨리자, 그런 목소리를 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당장 반려견을 사랑하는 인구 1,000만 명에부터 돌멩이를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저 돌멩이 맞고 쓰러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보다 현명하게, 보다 지혜롭게 반려동물을 기를 방법은 없느냐, 사회적 부작용은 줄일 수가 없느냐를 되물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방송을 할 때 그냥 덜렁 흥분해서 욱하는 마음에 방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외국의 검증된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생을 추구하고 있는 독일식 해법을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물들 버리고 유기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독일 사례가 항상 예로 들곤 합니다. 독일이야말로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전 인구의 20%가 개를 기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반려견이 1,000마리가 가깝습니다. 1,000만 마리. 엄청난 개체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사람에게 세금과 의료보험을 하듯이 똑같이 멍멍이에게도 세금과 의료보험 등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부여합니다. 즉 독일에서 견주, 멍멍이 주인은 한국 돈으로 매년 14만 원에서 최대 77만 원까지의 동물 보유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즉 개에게도 세금을 물린다. 그리고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노리는 효과는 간단합니다. 무책임하게 아무나 반려동물을 길러내는 걸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반려동물이 사회의 중심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걸러주는, 정리해주는 효과입니다. 즉 정성을 쏟을 사람만 개를 기르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독일의 경우 멍멍이당 50만 원, 평균 50만 원의 세금을 내게 한다면 글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0마리를 키우면 곱하기 열을 해야겠죠, 세금을.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독일을 모델로 한 가칭, 반려동물 기본법 같은 걸 제정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무책임하게 명절날 반려동물을 들고 나오는 거는 대통령부가 할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법률을 정말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해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의 비공식적인 주도 아래 식용개를 금지하는 문제를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반려동물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진정 반려동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하고 공생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따져보고 법률이 필요하다면 이럴 때 법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입법 독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오히려 이 방송을 듣고 우리가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빠른 판단, 효과적인 대처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방송은 대통령 부부가 좀 더 사려 깊었으면 좋겠다. 좀 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처신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낯선 주제. 그러나 듣고 보니까 아하 그렇다는 느낌을 가지셨다. 그런 반응을 저는 원합니다. 오늘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